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취주에 계신 동포분이신데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그 질문이었죠?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는 2025년 8월 3일 울산 강의의 질의응답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 고유의 언어나 문화 교육이 점점 위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민족 정체성보다는 중국 국민이라는 걸 더 강조하는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나 이런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이었죠. 네, 아주 절실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보통은 민족의 얼을 지키십시오라던가. 맞아요. 고국이 돕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질문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확 가져가 버리죠. 완전히요. 연변 동포라는 특정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전체의 역할,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이렇게 판을 키워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 독특한 관점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답변의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질문은 분명 연변 동포였는데 답변은 시야를 확 넓혀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네, 일단 그 사실부터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미 인류 사회 곳곳에 우리 민족이 퍼져서 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역설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만약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750만 동포가 나 민족 정체성 찾을래 하면서 한꺼번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정을 던져요. 보통은 민족 대통합이라면서 환영할 일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자료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더라고요. 네, 아주 거칠죠. 자료에 따르면 전부 다 대한민국에 올라 그러면 똥만 싸워도 그냥 이 개판됩니다. 이래요. 하하, 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거친 표현 속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진단이 담겨 있는 셈이에요. 인프라 문제 같은 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그 엄청난 인구를 갑자기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집이나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해법은 즉각적인 통합은 절대 아니겠군요.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요? 네. 그래서 질량이라는 개념을 꺼내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본진이 먼저 전 세계 동포들을 다 포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내적인 역량, 즉 질량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질량을 먼저 키운 다음에 네. 그 질량이 충분해지고 나서야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내 시대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욕심은 하지 마. 그 말이 참 내 시대에 이르겠다는 조급함을 버리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민족 전체의 시간표라는 관점, 이게 이 주장의 핵심이에요. 지금 겪는 개인의 정체성 고민을 어떤 거대한 공동체의 흐름 속에서 다시 보라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그 질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단순히 인프라 문제에만 머무르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더 보니까 이 주장의 뿌리가 역사를 거의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한민족을 천손들의 씨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씨앗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 뿌려져 있었다. 이런 서사를 펼치는 거죠.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었다. 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씨앗의 원형, DNA를 가장 순수하게 보존해온 특수한 공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NA라는 건 당연히 혈통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약간 민족 고유의 정신이나 문화적 원형,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봐야겠네요. 물론입니다. 유전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오면서 응축된 그 정신적인 정수, 에센스를 의미한다고 봐야죠. 이 자료는 한반도가 그 원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이곳에서 어떤 특별한 빛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논리로까지 나아갑니다. 빚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관점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대담한 역사 해석을 내놓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 인구를 30억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는 일부러 3천만 명을 남겨뒀다는 주장까지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독특하면서도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3천만 명을 바르게 교육시켜서 빛나는 지혜를 열게 하고 인류를 위해 빛나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했다.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해석이죠. 네. 물론 이 부분은 자료에 담긴 화자의 고유한 시각이라는 종을 저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사가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건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서사를 통해서 한반도와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정말 독특해요. 보통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뿌리 찾기,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걸 강조하잖아요. 뭐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아스포라 관계처럼요. 그렇죠. 시오니즘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 관점은 오히려 각자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뿌리 내려라. 거의 정반대의 접근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비교입니다. 시오니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였다면 이 자료는 본부에서 신호가 올 때까지 현 위치를 사수하라 라는 것에 가까워요. 현위치 사수. 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역할도 고향 갈 날만 기다리는 이산 가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파견된 씨앗이자 선발대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는 그들이 돌아올 고향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무언가를 생산해야 할 사명을 지닌 본부로 격상되는 거고요. 본부, 씨앗, 빛, 이 비유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진짜 민족의 위대함이란 뭘까요? 그냥 돈 잘 벌고 군사력 강해지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거나 잘나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이 관점의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류에 너희들이 필요할 때 대단한 겁니다. 인류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의 가치를 남의 필요에 의해서만 증명받는다는 건 자칫하면 주체성을 잃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네. 하지만 이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건 주체성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오만함, 독선을 경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오만을 경계한다. 네, 인류의 존경을 못 받고 나 잘났다고 나가면 전부 다 그냥 두드려 맞게 돼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네. 즉, 우리 스스로 우리는 위대해 라고 외치는 건 공허하다는 거죠.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만든 무언가가 인류 전체의 이로움을 줘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을 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가치.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변동포 문제 같은 외부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본부가 먼저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대한민국 안에서 무엇을 생산을 해서 이거를 들고 우리가 세계로 나갈 것이냐, 이걸 찾는 게 먼저라는 거죠. 무엇을 생산하느냐.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바로 앞에서 말한 빛나는 지혜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을 넘어서는 거죠.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 아니면 고차원적인 문화 같은 정신적인 생산물,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는 그 정신적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해외 동포들의 과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노력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네. 자료에서도 해외 동포들이 각자 사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해요. 아,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군요. 그렇죠. 실외를 쌓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나중에 본부에서 빛이 났을 때 그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맨 처음 질문을 던졌던 그 연변 동포분께 주는 최종 메시지는 결국 기다려라 이거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언어와 문화를 잃어갈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한테 기다리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먼저 냉철한 현실 인식부터 요구해요. 중국 안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조선족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러고 나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희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희생의 일부로요? 네,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날에 남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환경을 준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힘든 상황 자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메시지군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해요. 거기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하면은 여기에도 안 되고 거기에도 안 돼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 구심점 없이 흩어지면 안 된다. 네, 에너지가 분산돼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시각을 넘어서는 거죠. 민족 공동체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힘을 비축해라. 이런 요구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명확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본부에서 마침내 빛이 나기 시작하면 그 혜택과 영광은 전 세계 모든 동포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대한민국이 빛이 나야지 전부 다 혜택을 입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해법인 셈이네요. 결국 이 관점에 따르면 동포들의 정체성 문제는 그 사회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해결의 열쇠는 본부인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동포들에게는 인내와 노력을,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인류사적 사명이라는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자료, 한 동포의 정체성 고민에서 시작해서 한민족의 미래와 인류사적 역할이라는 정말 거대한 담론까지 나아갔습니다. 논의가 상당히 깊어졌는데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의 역할은 즉각적인 귀환이 아니다.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본부가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는 것이다. 흩어진 씨앗으로서의 역할이죠. 둘째, 한반도는 단순히 민족의 발상지를 넘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DNA를 보존한 본부라는 거고요. 앞으로 인류 전체를 위해 어떤 빛, 즉 정신적 문화적 기여를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진정한 민족적 위대함은 우리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류 전체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들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것이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자료의 모든 논리가 결국 대한민국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이 자료는 그토록 강조하는 빛나는 지혜, 빛나는 일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생각할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우리가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요. 21세기에 한 국가가 전 인류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만큼 가치 있는 빛, 즉 독창적인 기여를 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 그러게요.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뭐 압도적인 신기술일까요? 아니면 기후변화나 양극화 같은 전지구적인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철학이나 사회 시스템일까요?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존경을 받을 만한 빛이란 무엇이며 한 국가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서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